게리영의 놀라운 삶 역경에서 희망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깊은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한 사람, 게리영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게리는 1949년 7월 11일 아이다호 폴스에서 출생했습니다. 마을에서 20km나 떨어진 외딴 곳에서 오남매 중 큰 아들로 태어났고 위로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벌목꾼이자 농부였던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1963년에 찍힌 가족 사진에는 14살의 게리가 외할아버지 앞에 서 있고 그의 누나 낸시는 왼쪽에 자리하고 있죠. 이 사진은 가족이 잠시 캐나다로 이주했을 때 찍은 것으로 게리의 순수한 어린 시절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 시절 게리에게는 잊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2개월 동안 그가 정성껏 사육하던 양을 쫓아다니던 퓨마와의 사건이었죠. 이 작은 모험은 후에 그의 삶에 닥칠 더 큰 도전들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게리의 유년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4살까지 16 곱하기 20피트 크기의 작은 흙 지붕 오두막에서 부모님과 5 형제들과 함께 살았어요. 상상해보세요. 8명의 가족이 그 작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집은 정말 작았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가족의 사랑이 가득했죠. 이후 아버지는 조금 더 넓은 30 곱하기 30피트 크기의 새 오두막을 지었고 게리는 그곳에서 17살까지 지냈습니다. 1955년까지 마을에서 12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살았던 그에게는 현대적 편의시설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전기도 수돗물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의 집 지붕은 전형적인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타일로 추위를 막기 위해 지붕 위에 집과 같은 재료를 덮었고 그 사이로 풀이 자랐습니다. 식사할 때면 지붕에서 먼지나 흙이 떨어져 어머니가 항상 식탁을 덮어두셨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걸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게리는 여름에만 학교를 다녔습니다. 게리가 처음으로 전기를 경험한 것은 16살이 되었을 때였으니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겁니다. 1967년 18살이 된 게리는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캐나다로 이주하는 것이었죠. 그에게 캐나다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게리는 항상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캐나다는 제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소였죠. 집을 떠나 벌목꾼이 되고 싶었고 돈을 많이 벌어 말 농장을 가질 꿈을 안고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게리는 카리브 지역에 정착해서 320에이커의 넓은 땅에서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거친 산악지대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그는 진정한 개척자로서의 삶을 시작했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1973년 게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나무를 베던 중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커다란 나무가 그의 머리와 몸을 강타하며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3군데 두개골이 열리면서 골절이 됐고 3군데의 척추골절, 그리고 19개의 뼈가 부러졌습니다. 의료진은 그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게리는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게리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죠. 왼손을 제외하고는 온몸이 마비가 된 상태였고 의사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매일 몰핀과 항우울제를 포함해 13가지 종류의 약을 복용하면서 게리는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었기에 2년 동안 모았던 돈과 살림살이를 팔아 약값으로 충당해야 했고 결국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 죽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워낙 통증도 심하고 힘든 상황이다 보니 성격도 괴팍해져 음식을 먹여줄 간호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굶은 것은 아니고 그는 253일 동안 레몬물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53일째 되던 날 그의 엄지발가락에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이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자 의사들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났는데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려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렇게 죽을 생각만 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냉정한 말에 화가 났지만 그 말은 게리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걸을 것이다. 그 말을 꼭 지킬 것이다. 게리는 진짜 신이 나를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간호사들에게 자연치료에 관한 책을 빌려달라고 하고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련했고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의 여정이 시작되었죠. 병원에서 퇴원한 후 게리는 자신만의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조차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일할 수 없었던 그는 처음에 그림을 그려 거리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그림을 팔며 작은 수입을 얻었고 그의 끈질긴 노력은 결국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게리는 기계 작업에도 도전했습니다. 그는 트럭에 특별한 손잡이를 달아 자신의 상태에 맞게 개조했고 다시 운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럭을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정말 자유를 느꼈어요. 제 삶을 다시 장악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이를 통해 그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983년 게리는 멕시코라 메이서에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그는 연구와 관련된 일을 시작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하기 시작했죠.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었어요. 이 사무실에서 그의 연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후에 그가 성공적인 경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게리 영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복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강인함과 의지력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린 시절 작은 오두막에서 시작해 척박한 환경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겪으면서도 그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게리는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게리 영의 놀라운 삶의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게리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